네, 불굴입니다. 어, 제가 어제 그리고 그제 LH 소위 순살 아파트 사태로 인해서 저희 신기 1구역을 비롯해서 공공재개발 후보지 또 여타 LH에서 시행하는 여러 이제 아파트 현장이 결국은 향후 입주자들이 굉장히 많은 재산적인 손실이 불가피하다. 라는 것을 여타 그 메커니즘을 쭉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상당수 지역에서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신기 1구역 같은 경우도 이런 LH의 이런 부실공사, LH의 이미지 하락으로 인해서 향후에 여타 그 자산적 손실이 불가피한데 이걸 사업을 계속 공공으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민간으로 돌아서야 될 것인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타 이제 말들도 많고 또 실제로 또 논쟁이 지금 치열하게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공공과 민간을 뭐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떠나가지고 일단 공공의 속성과 민간의 속성이 무엇이고 이 본질적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한번 언급을 좀 하고 그와 관련돼서 이제 공공재개발 후보지에서 이 공공의 역할이 제대로 된 공공의 역할인지 한번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공공은 뭐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재정 지출이 수반돼야지 이게 정상적인 공공의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공공은 소위 말해서 그돈 없는 사람들, 서민층들, 그리고 집이 없는 사람들, 청년층들, 신혼부부, 뭐 이런 여하튼간에 이제 주거만 보자 그러면 집 문제만 갖고 보자 그러면 이런 집이 없는 무주택자, 서민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정부입니다. 정부의 역할은 이런 분들에게 주거 안정을 제공하고 주거 복지를 제공하는 게 주 임무예요, 사실은. 또 그걸 대응하는 게 LH의 사실상 주 역할인데 주된 임무고 역할입니다. 이게 이제 공공의 역할에 따라서 공공은 굉장히 그 자체가 민간이 사업을 시행하면 마이너스 손해가 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민간은 참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세금을 투입해서 재정 지출을 투입해서 사업을 해 나갑니다. 왜? 사회적으로 약자를 위해서 어차피 존재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니까. 반대로 이제 그 좀 민간인 쪽이라 봤을 때는 이런 집이 이제 좀 갖고 있거나 집이 또 많으신 분들, 다주택자들, 고가의 집을 소유한 분들, 뭐 이런 분들은 이제 정부의 도움이 필요 없죠. 스스로 자생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들은 뭐 주거 안정이라든지 주거 복지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각종 세금 규제를 하고 세금으로 이제 징벌적 세금, 뭐 종부세 같은 거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은 세금 또 대출 규제를 통해서 주택을 통해서 부를 확장한다든지 또는 세습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막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양도세 같은 것도 결국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세습을 못하게끔 하는 거죠. 자, 이런 측면에서 이제 두의 공공과 민간의 본질적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럼 신규 1구역도 그렇고, 이런 공공재개발 후보지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공공은 말하자면 세금이 투입되는 거고, 그죠? 정부가 세금을 집어넣어가지고, 말하자면 정상화시키는 게 이제 공공 영역이고, 민간의 영역은 오히려 스스로 자생력이 있는데, 여기서 세금을 오히려 걷어가는 어떤 영역이 이제 민간의 영역이라고 간단히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공공재개발 후보지, 신기일구도 마찬가지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데는 지금 과연 말은 공공재개발 사업인데 공공이란 네임 붙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깊이 들여다보면 이건 전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생각을 해보세요. 좀 예를 들어서 신기루 LH 같은 회사가 공기업이 과연 여기다가 재정 지출을 일단 하느냐? 한 푼도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한 푼도 하지 않고 나중에 오히려 아까 민간 영역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업에서 오히려 자기네들이 LH가 수수료 명목으로 지금 한 3% 이야기인 걸로 알고 있는데 공사비의 3%를 오히려 이제 수수료를 가져가고 또
이 사업을 통해서 정부가 뭘 가져가요? 임대 아파트를 또 싸게 아주 저가에 가져갑니다. 그렇죠. 상당 부분 가져가죠. 뭐 지금 공식적인 좀 잡혀 있는 것만 해도 31% 임대 포션이 신규 일 같은 경우 31%고 다른 구역도 거의 뭐 30% 안팎이에요. 여기 이제 어제도 많이 했지만은 이제 그 지분형 주택까지 더 하면 이제 더 많이 올라가겠죠. 뭐 한 40%까지 올라갈 수도 있겠고. 그래서 이제 향후에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여하튼간에 오히려 그 재정 지출은 정부에서 하나도 투자 안 하고 토지등 소유자들의 기본 재산을 갖고 사업을 해가지고 오히려 세금을 가져가는, 말하자면 돈을 가져가는 형태가 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따지고 보면 아까 말한 공공의 속성이 아닌 거예요. 민간의 속성 아까 얘기했죠. 민간의 속성이 뭐라 그랬습니까? 민간이 사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빼가는 게 민간의 속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세금 형태로. 근데 지금 현재 신규일은 적어도 공공재개발, 또 지금 다른 공공재 후보리도 적어도 공공재개발이라고 했을 때는 공공기관에서 LH든 뭐 서울시든 간에 돈이 투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응? 그렇죠. 돈이 투자가 돼야 되는데 전혀 투자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심지어 제가 이런 얘기 하면 그렇지만은 신규 1구역 같은 경우는 과거에 2021년도에 용역비, 도시 정비구역 수립 용역비를 LH에서 집행하면서 준비위원들에게 그 보증을 강요를 했어요. 보증을 사야 된다. 아마 상당수 다른 지역도 당시에 그 정비구역 수립 용역을 세우면서 보증을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보증 시한이 이제 사업 시행자 지정 시점까지예요. 말하자면 67% 동의서를 넘길 때까지 그 용역 수립에 대한 보증을 세우고 나중에 이제 사업 시행자 지정되면 그걸 사업비로 전환한다 이런 조건인데 여하튼간에 그런 용역비조차도 어찌 보면 그 주민들에게 보증 형태로 해서 이렇게 그 전가시키는 이런 게 이제 지금 공공인데 이게 과연 공공의 역할이지 공공의 본질적 속성에 부합되는 행위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죠. 전혀 그렇지 않죠. 오히려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신통계획 같은 경우는 많은 그 신통계획은 이제 민간이 주체가 되고 사업이 주체되고 공공은 즉 서울시는 이제 민간을 서포팅하는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오히려 신통계획 같은 경우는 정비구역 수립 용역비를 선정이 되면 후보지로 선정이 되면 50%는 서울시가 부담하고 50%는 민간이 아니 저 구청이 부담하는 이런 구조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서울시에서 하는 신통계획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게 더 공공의 속성이 가미된 그런 이제 제도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공공이지만 정작 그 틀을 보면 민간적 속성이 강한 부분이 없잖아 있고 서울시에서 한 그 부분만 보자 그러면 영업비 정도 영업비를 이제 분담하는 어떤 그런 형태만 보자 그러면 그렇다는 겁니다. 결국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 부분이 중요한 게 그 공공재개발이란 타이틀만 해놓고 정부나 지자체나 에서 또 사업 시행자인 LH나 전혀 뭐가 없어요? 재정 지출이 없는 거예요, 말이죠. 재정 지출이 없고 오히려 LH를 시켜가지고 또는 SH를 시켜가지고 사업 시행을 하게 해가지고 뭘 가져가요? 세금만 몽땅 빼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세금이라는 것은 결국은 공공기업, 즉 뭐 임대 아파트를 말할 수가 있을 건데 이 부분만 빼가는 거예요. 그 임대 아파트를 건축의 소요도 비용, 건설의 소요도 비용 누가 부담합니까? 결국은 토지동 소유자들이 부담하는 거예요. 토지동 소유자들이. 그래서 과연 이런 부분이 그 공공재개발의 어떤 본질적 취지에 부합되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토지등 소유자분들이 과연 그렇게 그러면 정부에서 봤던 대로 부자냐?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때 다 낙후된 지역이고 낙후된 지역에서 겨우 빌라 땅 면적 봤을 때 뭐 7, 8평 그리고 뭐 소급의 주택 물론 이제 좀 큰 집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상당수의 그 주택이 이제 그런 소규모 주택이거나 또 빌라 소유자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과연 그렇게 좀 그 민간의 속성에 부합된 그런 부자들이냐 또 설령 집을 갖고 있다 손치더라도 대다수가 또 대출을 상당 부분 끼고 있는 분들도 많은데 결국은 공공재개발 한다면서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그 부분에서 건축 비용, 임대 아파트 고품격 등 임대 아파트 건설 비용을 결국은 토지소들한테 부담시키고 토지소들 부담시켜서 그 임대 아파트를 다시 저가에 헐값에 정부가 또 그 지자체가 또 가져가 버리고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 또 그에 대해서 그 사업 시행자인 또 LH 같은 데는 또 자기들 3%라는 어떤 수수료를 또 가져가고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가져감에 따라서 아파트가 문제는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시세가 프리미엄 치고 올라가면 관계없어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그 모든 이런 그 건설된 비용들, 이 추가로 빼가는 비용들, 정부나 지자체에서 임대료 빼가는 비용에 대한 부담 주체는 결국은 토지등 소유자, 가난한 토지등 소유자들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상한 공공재개발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공공에서 원래 투자를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인프라도 투자를 해야 되고, 가령 주변 시설도 좀 투자를 해야 되고, 제가 그래서 사실은 올 그 5월 달까지 내가 단톡방에도 썼지만은 신길 쪽이 여기에서 너무 멀고 아파트 진입로까지 너무 멀어서 그 지하철역을 좀 가까이 그 출입구를 좀 가까이 좀 뚫을 수 있게끔 가령 뭐 신길 교회나 아니면 좀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 대신시장 우리 신길 1구역 진입로 이제 대신시장이죠. 그래서 대신시장 입구에다가 역 출구를 만들 수 있게끔 뭐 그런 부분도 정부가 나서서 서울시가 나서서 그건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이 바로 그런 취지에서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사회 기본 인프라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지출이 수반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혀 그런 거 없이 그 모든 비용을 수익자 부담으로 너네가 토지등 소유자 부담으로 전가시키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 임대 비용들 또 아파트를 또 고급으로 임대를 또 고급으로 짓게 해가지고 그 고급화에 소요되는 추가 비용들 그런 비용을 이 가난한 토지등 소유자들이 부담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결국 그런 분들이 한계도 있을 뿐더러 결국 그로 인해서 그분들이 감당을 못해서 지분형 주택을 소유해야 되고 지분형 주택을 하다 보니까 어제도 얘기했다시피 아파트의 인대세대 수가 많아지고 인대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아파트 전체가 단지가 가치가 하락하게 된다. 하향 평준화되는 거예요 말이에요. 남들 예를 들어서 민간 아파트가 가령 32평 18억이다. 그러면 뭐 12억밖에 안 되고 이런 정도밖에 시세 차이가 벌어질 소지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더군다나 LH 이번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브랜드 가치가 많이 훼손돼 버렸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짚어드리는 게 과연 우리가 지금 하는 공공재개발이 제대로 된 공공재개발이냐 정부 지출이 수반된 공공재개발이 아까 얘기했듯이 원리대로 하자면 제가 얘기했죠. 서울시에서 그런 기본 인프라 도시 인프라를 깔아줘야 되는 거예요. 신길 1구역이 너무 2구역까지 해서 적어도 정부 지출이 수반되는 공공 사업을 한다 그러면 재개발 사업 한다 그러면 1구역과 신길역과의 거리를 좀 단축시킬 수 있는 지하철 역상을 세운다든지 이런 부분도 역사가 아니라 출구를 세운다든지 여타 이제 도시 기반 시설을 좀 확충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면서 이렇게 말하자면 빼가야 되는데 임대를 빼가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건 기여도 없이 그냥 토지등 소유자 재산만 쥐어짜가지고 거기서 자기네들 실속만 차리는 이런 식의 이제 공공재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진정한 의미의 공공재개발이 아니다. 그래서 말만 공공재개발이지 정부 재출 하나도 투여도 안 하고 토지등 소유자의 재산권을 쥐어짜가지고 거기서 임대 가져가고 또 고품격화 해가지고 뭐 또 가져가고 아파트는 아파트로 임대수가 많아짐에 따라서 하향 평준화되고 저가가 되고 그래서 결국은 토지등 소유자에게 다 이거 부담을 전가시키는 이런 이상한 사실상 이상한 형태의 어떤 공공재개발이다. 차라리 이러려면 민간재개발 하는 게 낫죠. 그렇잖아요? 민간재개발은 열심히 해가지고 사업성이라도 좋지. 나중에 시세라도 높고. 근데 전혀 그렇지 않고 시세도 낮아지고 피는 피대로 없고 임대료 그 건설 비용은 다 주민들이 부담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참 이상한 모순 구조에 빠져 있는 공공재개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 그러면 당신은 그러면 저한테 그럴 거예요.
당신은 지금까지 공공재개발위원장 한답시고 해가지고 왜 그렇게 공공재개발을 또 선호한 쪽을 지금까지 이야기했었는데 갑자기 입장이 돌변했냐? 라고 또 저한테 또 그 질문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전에 뭐 단톡방에도 설명드렸지만은 2020년 당시에 문재인 정부 당시에 그 저희가 취할 수 있는 당시 시장은 또 서울시장은 박원순 시장이었어요. 그 체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그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억제 정책을 발표를 계속해서 수요 억제 정책 발표를 했는데 실패한 거예요. 응? 계속해서 사람들의 투기적 심리가 작용해가지고 투기적 수요로 인해서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니까 그 다음에 8사 대책으로 내놓은 게 결국은 부동산 공급 정책으로 내놓은 게 지금 현재 이 우리 공공재개발 정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나마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정책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정책을 우리가 초이스했던 거고, 그런데 그게 이제 세월이 지나 시장 그 뒤에 이제 서울시장도 바뀌고 오세훈 시장으로 바뀌었죠. 박원순 시장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정부도 이제 윤석열 정부로 이제 바뀌고 그에 따라서 전반적인 이런 경제 트렌드가 소위 말해서 민간 위주의 정책으로 가는 거예요. 아파트 재개발 정책도 좀 서울시에서 신통계획을 밀지 공공재개발을 밀지 않습니다.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래서 그리고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취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도 지금 다 민간 위주의 정책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는 지원하는 거죠, 말하자면. 지원해가지고 잘 이렇게 사업이 잘 돼가지고 그게 정부가 이제 세금을 걷어가는 정책이지 세금을 직접 투여하는 정책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그 할 수 없는 당시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 그런 공공재개발 정책을 취했지만은 그 뒤에 또 상황이 바뀌었다. 정부가 바뀌고 서울시가 바뀌고 그러면서 더 좋은 정책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와서 굉장히 많은 혼선이 빚어지는 거예요. 혼선이 빚어지고 또 그 와중에 좀 LH가 소위 말해서 우리 신규 일구역 같은 경우 여러 가지 갑질을 함에 따라서 지금도 이제 혼선이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과연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뭐 그걸 논하기 앞서서 공공이 무엇인지 민간이 무엇인지 그리고 공공재개발 정책에 과연 진정한 공공재개발 정책인지 아니면 소위 말해서 사이비 공공재개발 정책인지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보기 위해서 오늘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